몸풀기입니다. 요즘 많이들 몸을 풀고 있어요. 누가 푸는 몸풀기인지 보겠습니다. 윤, 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 이어 당직자와 만찬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몸을 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식사하자라고 한 부분에 좀 거절을 했었는데 비대위에 이어서 같이 선거를 뛴, 총선을 뛴 당직자들하고는 만찬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 지난 3일 저녁에 한 중식당에서 다 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 같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죠.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김영동 비서실장이 같이 약간 귀엽게 이렇게 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그 주변을 같이 있었던 당직자, 경호원들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정기적으로 좀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같이 호흡을 했다. 종종 교류합시다.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정기적으로 보자. 요거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정치를 정말 떠난다고 한다면 네. 이제 정기적으로 볼 일이 없겠죠. 물론 이전에 같이 추억 쌓고 그런 사람끼리 사모임식으로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이 사진 찍고 그날 만난 사람들이 당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직자 챙기기라 볼 수 있고 어떤 자신에 대한 것이 물론 국회의원 당선자랄지 낙선자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꼼꼼히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선한 정치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이제 거기서 나온 자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남 갖자 그리고 자주 보자 했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과연 전대에 당대표로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지금 고심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계속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왔었고 네. 지금 당직자 만찬이 지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들하고 식사했고 당직자하고 식사했고 또 지난번 뒷모습 찍힌 사진을 보면 건강한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둘만의 어떤 감정,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과 어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이어지는 만찬이랄지 모임 자체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저는 전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앞으로 본인의 정치 행보를 특히나 가깝게는 전당대회를 좀 염두에 둔 행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윤 대통령이랑 거리 두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윤 대통령과의 오찬 얘기 중에 잠시 뒤에 좀 따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다음 수를 포석을 좀 하나씩 두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정기적으로 보자고 얘기한 이 자리, 만찬 자리가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를 알려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 이어 당직자들과 저녁 식사. 제목은 사실 아까 기사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인을 해주면서 한 얘기가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저자인 심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등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와 관련한 트렌드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기 위원님. 네.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 뉴스 되게 꼼꼼히 챙겨보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과 나에 관한 책이 몇 부가 팔리느냐를 물어보는 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요즘 책이 팔리는 거는 강연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이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독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책을 가지고 화제성을 갖는다든지 이제 그런 지수를 체크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시대 트렌드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둘러싸이는 팬덤이 일회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본능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관섭 변호사 말씀대로 저는 윤 대통령과 더 확실한 거리두기라고 생각한 거는 SNS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시작을 했는데 네. 그 SNS 용도는 홍준표 시장의 저격에 대한 방어용만 쓰였어요.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과 식사는 안 했어도 좀 더 화해 제스처를 보인다면 네. 뭐 정부에 대한 염려라든지 정부를 지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또 변호사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대를 준비하고 있는 포석 중에 하나도 이렇게 트렌드를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관련해서 쓴 책이 몇 부 팔렸는지는 내 팬덤이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좀 믿고 정치를 해도 될까 아닌가, 좀 더 키워야 될까, 요거를 지금 가늠하는 가늠자를 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잠시 뒤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윤 대통령과의 오찬 얘기가 살금살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뭔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같이 볼까요? 안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죄송합니다. 검찰이 있는 서초동과 비슷하더라라면서 두 곳 다 갈등이 집약된 공간인데 내가 처음 여의도에 왔을 때 받은 인상 중에 하나가 여차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칠 수도 있겠다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세요. 여차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칠 수도 있겠다라는 인상을 여의도에서 첫인상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네. 이건 첫인상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만큼 뭐 험악하다는 거겠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들을 챙겼을까? 저는 그 심리를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에 뿌리가 없어요. 정치적 뿌리가 없죠. 근데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 24시간 호흡을 하면서 교감하고 생각을 나눴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처 당직자들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각 당의 여야 각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대표실 정도를 가는 사무처 당직자들은 상당히 뛰어난 인재들이 선발돼서 가죠. 그렇죠. 정보도 많고요. 동향과 분위기에 대한 그 면밀한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사무처 당직자들만 꾸준히 만나도 여의도 돌아가는 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임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총선 패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 비판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내 인기가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지속되는 건지, 내가 전당대회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미끄러지는 건 아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용도에 있어서는 이 당직자들과의 저녁 식사는 정말 정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좀 자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당직자들이 그냥 당직자가 아니라 총선, 이 빅 이벤트에 뽑힌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만 관리 잘해도 당은 어느 정도 좀 장악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 앵커 질문 중에 네. 여의도에 처음 왔을 때 인상 중에 하나가 아차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제를 하면서 한 얘기라고 봐요. 지금 공직생활 했잖아요. 네. 공직생활과 정치는 엄청나게 다르죠. 더군다나 이제 정치 세계 자체는 제가 볼 때 이제 정글되고 하이에나가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좀만 한눈 팔면 바로 잡혀먹히는 그런 세계의 정치인데 아마 본인이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FM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로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네. 아마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부에서 자기 당 공격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아마 그냥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고생했다. 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나오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히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부터 막 오히려 막 사냥개 이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치의 내혹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자신의 정직함, 원칙론 이런만 가지고는 정치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뭐 하이에나에게 잡혀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마 100 며칠 동안의 이 기간이 정치에 있어서 엄청난 많은 깨달음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깨달을 정도 됐으면
향후에 있어서도 네. 뭐 전대를 나가든 정치를 하든 간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걸 가정하에 의해서 뭔가 정치의 행보를 해야지 단지 뭐 순진한 마음에 했다가는 뭐 정치에 있어서는 대성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라는 정글을 확실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체감을 지난 100여일 동안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지금 만찬 자리에서 한 겁니다. 내 첫인상이 여차하면 저 사람이 날 한 대 칠 수도 있겠다 였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근데 이건 첫인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상이 어땠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선웅 대변인님. 이 얘기인즉슨 내 첫인상이 이랬는데 역시나 그래요 인 건지 첫인상은 이랬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전자의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조정은 당선인이 있잖아요. 네. 조정은 당선인이 총선 기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저기 국민의힘 대표로 오느냐 마느냐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 오른팔처럼 이렇게 뭐 언론 인터뷰를 측근으로 많이 얘기가 됐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끝나고 대표하고 그리고 용산이랑 안전이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즈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저격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뭐 대통령 그 오찬 자리에도 나 같았으면 탄핵을 먹고 갔을 거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뭐 TF 백서 맡았잖아요. TF 백서 TF 팀장을 맡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듯한 그런 문항들이 이제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 정치가 이렇게 비정하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동훈 팀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첫 만찬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뽑은 비대위원들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찬은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실이죠. 비서실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나면서 아 이거는 정치는 혼자 하면 안 되겠다. 네. 계속 세력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말도 야 이거 여차하면 한 대 치겠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 편을 만드는 한동훈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 이게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라 한동훈 팀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까 그 사진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진으로 짧게 컷을 좀 보긴 봤지만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경우는 없죠. 근데 지난 좀 저희 달력으로 좀 같이 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달 16일에 비대위원들하고 만찬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선 끝나고 첫 일정 아니야? 실제로 참석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총선 끝나고 처음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착이 됐었던 게 지난 1일, 5월 1일이에요. 도곡동 인근의 한 거리에서 뒷모습만 찍혔습니다. 뒷모습만 찍힌 모습. 자택 인근에 누군가 전화를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한 지난 3일 저녁에 이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직자들, 선거 같이 치른 당직자들하고 만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 둘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자꾸 얘기가 살금살금 나온 게 있죠. 뭐가 있었냐? 윤 대통령과의 오찬입니다. 지난달 16일이 지나고 19일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죠. 우리 22일 월요일에 점심 같이 합시다 라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요 라고 못했어요. 그게 지난달 16일과 지난 1일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서 벌어진 일. 요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로도 지금 자택 인근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저녁도 3시간 반 동안 먹었다 그러고요. 지난 3일 날. 그럼 요때 못한 윤 대통령과의 오찬, 뭐 만찬, 티타임이든 뭐든 언제 보는 것이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만찬은 한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지 이제 그 언제가 당시에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대 전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이건 이제 정치인 대 정치인이거든요. 이제 대통령 대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만찬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의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치를 해야 하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감정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거리두기 하는 것은 거리두기고
또 정치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여론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도 네. 윤 대통령 관계가 이제 소원해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수층이랄지 그런 층에서 좀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조금 거두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식사를 할 것이다. 뭐 조만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총선을 지면서 본인과 가장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전위부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인을 지켜줄 사람은. 더군다나 특검이 계속 통과될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108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의를 요구했을 때 사실 이탈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럼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 거리 두기의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닐 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또 대통령실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여권의 역학, 정치 역학 구도가 굉장히 힘들면서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윤 대통령하고 거리는 두되 아주 각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곧 만찬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시기는 어쨌거나 전당대회 전이 될 거다. 왜? 정치인 한동훈이라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나쁘게 갖고 갈 수만은 없다. 대통령 역시 지금 각종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사이를 나쁘게 갖고 가는 게 썩 좋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상호 이해가 맞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뭐 전당대회 전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럼 그렇게 치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치면 뭐 곧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보다 이 사람이랑 먼저 밥 먹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웅구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못 만났으니까 사람을 이제 만나보면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겠죠. 빨리 몸이 좋아져서 네. 만나서 밥을 먹던 소주나 막걸리 언제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술 안 해요. 못 한다며요. 네. 술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옆에만 있어달라. 아. 아니면 내가 이번에 만나면 네. 한 잔 주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네, 김은국 씨 애주가로 소문이 나 있죠. 말하면서도 막 즐거움이 보여요. 아, 소주다, 맥주다. 즐거운 모습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옆에서 얘기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술 못해요.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옆에만 있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술 못한다는 건 진즉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올까요?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을 걸거나 이게 어떻게 퍼지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술도 안 하잖아요. 예.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네.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네, 남자 둘이 만나서 제로콜라 6캔 먹고 끝냈다. 짠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상상이 안 가긴 해요. 윤준신 위원님. 네. 김은국 씨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둘이 만나서 제로콜라 6캔을 마실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농담 삼아 말씀드려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여의도에서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참에 술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은국 선생님한테 술을 배운다. 재미삼아 말씀드려보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김은국 씨도 만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또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왜냐하면 원외 수도권 낙선자들을 한번 만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당선인들을 좀 만나지 않을까
또 아마 이제 한동훈 팬클럽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 팬클럽도 한번 원 내에서. 그렇죠. 예,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보폭을 늘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랬어요. 자기는 관리형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꽤 오랫동안 비대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황우여 비대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재등판할 수 있는 명분을 많이 쌓게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조금씩 더 노출을 할 것 같고요. 네. 아까 김강남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전대전에 만날 가능성 저도 있다고 보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당대회 끝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아닌가. 아, 예, 왜냐하면 지도부를 불러서 오만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네요.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의 모습과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나간 뒤에 지도부가 돼서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때 전후로 전당대회 전후에 만날 때의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